안녕하세요. 매그입니다. 오늘은 빨강머리의 속편 에이번리의 앤 중 한 장인 마릴라가 쌍둥이를 입양하다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릴라의 먼 친척이 어린 쌍둥이 남매를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마릴라는 이 쌍둥이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쌍둥이 중 하나이는 엄청난 말썽꾸러기라 마릴라와 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쌍둥이와 마릴라, 앤이 함께 살아가는 초록지붕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번리의 앤. 마릴라가 쌍둥이를 입양하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창가에 앉아서 퀼트 이불을 뜨고 있었다. 몇 년 전 그날 저녁에 창가에 앉아있던 것과 똑같이 말이다. 그날은 매슈 커스버트가 린드 부인이 매슈가 가져온 고아라고 부르는 것을 마차에 싣고 언덕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봄철에 일어난 일이었다. 지금은 늦가을이어서 나무에는 잎사귀 하나 없고 들판은 시들어버린 갈색을 띠고 있었다. 에이번리 마을의 서쪽에 있는 어두운 숲 너머로 태양이 보랏빛과 금빛이 근사한 장관을 만들어내며 지고 있을 때 차분한 갈색 말이 끄는 사륜 마차가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다. 린드 부인은 그 마차를 아주 열심히 쳐다보았다. 저기 마릴라가 장례식장에서 돌아오고 있네요. 린드 부인은 부엌 긴 의자에 누워있던 남편에게 말했다. 토마스 린드는 요즘 들어 긴 의자에 누워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부쩍 늘었다. 하지만 자기 집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누구보다 날카로운 관찰력을 발휘하는 린드 부인도 그러한 변화를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마릴라가 쌍둥이를 데려오고 있어요. 데이비가 말꼬리를 붙잡으려고 마차 흙바지 위로 몸을 숙였는데 마릴라가 다시 제자리로 잡아당겼어요. 도라는 자기 자리에 더할 나위 없이 잘 앉아 있어요. 항상 걔는 꼭 풀을 먹여서 다림질해 놓은 것 같아요. 아휴, 가엾은 마릴라는 틀림없이 이번 겨울 내내 몹시도 바쁠 거예요. 그렇긴 해도 마릴라가 저 애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죠. 그리고 앤이 도움이 될 거고요. 앤은 이렇게 된 게 좋아서 죽을 지경이에요. 앤은 애들 돌보는 재주가 정말이지 대단하잖아요. 아이고, 가엾은 매슈가 앤을 집으로 데려오고 마릴라가 그 애를 키우겠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었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아요. 이제는 마릴라가 쌍둥이까지 입양했네요. 죽기 전까지는 얼마나 더 놀랄 일이 생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통통한 조랑말은 린드 골짜기에 있는 다리 위를 지나 초록 지붕집으로 향하는 길을 가볍게 달렸다. 마릴라의 표정은 사뭇 어두웠다. 이스트 그래프턴에서부터 16km쯤 달려오는 동안 데이비 키스는 몸을 끊임없이 움직이겠다는 열정을 가지기라도 한 것처럼 정신없이 움직였다. 데이비를 가만히 앉아있게 하는 건 마릴라의 능력 밖의 일이었다. 여기까지 오는 내내 마릴라는 데이비가 마차 뒤로 굴러떨어져 목이 부러지거나 마차 흙바지 위로 떨어져 말에게 밟히지 않게 하느라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다. 절망에 빠진 마릴라는 결국 집에 가서 때려주겠다고 협박을 하기까지 했다. 그 말을 들은 데이비는 말고삐를 잡고 있는 마릴라의 무릎으로 파고들어와 아기곰처럼 통통한 팔로 마릴라를 꼭 껴안았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데이비는 마릴라의 주름진 뺨을 애정을 담아 토닥이며 말했다. 아줌마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애를 때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아줌마도 제 나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엄청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 난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항상 가만히 있었어. 마릴라는 엄한 목소리로 말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데이비의 갑작스러운 애정 표현에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걸 느끼고 있었다. 아줌마가 여자애라서 그랬나 봐요. 다시 한번 마릴라를 껴안은 다음 자기 자리로 꿈틀거리며 돌아가던 데이비가 말했다. 아줌마도 한때 어린 여자애였겠죠? 그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웃겨요. 도라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자애로 살려면 느려야 하나 봐요. 도라야, 내가 재미있게 해줄게. 재미있게 해주는 데이비의 방법은 도라의 곱슬머리를 손가락으로 움켜쥐고 잡아당기는 것이었다. 도라는 비명을 지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이렇게 말썽꾸러기 노릇을 할 수 있니? 너희 가엾은 엄마가 바로 오늘 무덤에 묻히셨는데 말이야. 자포자기한 심정이 된 마릴라가 따졌다. 하지만 엄마는 죽는 게 좋댔어요. 데이비가 털어놓듯이 말했다. 난 알아요. 엄마가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엄마는 아픈 게 지긋지긋하댔어요. 죽기 전날 밤에 같이 얘기를 오랫동안 했어요. 아줌마가 나랑 도라를 겨울 동안 봐줄 거니까 착하게 행동하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난 착하게 행동할 거예요. 그런데 뛰어다니기만 하면 가만히 있는 것만큼 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내가 도라한테 항상 잘 해줘야 한다고, 그리고 도라 편이 돼줘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요. 머리를 잡아당기는 게 잘해주는 거니?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당기게 할 거예요. 누가 당기기만 해봐. 데이비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인상을 쓰면서 말했다. 난 별로 아프게 안 당겼어요. 도라가 온 건 여자라서 그런 거예요. 난 내가 남자라서 좋은데 쌍둥이인 건 싫어요. 지미 스프루트는 여동생이 말싸움을 걸면 난 너보다 나이가 많아. 그래서 내가 더 아는 게 많아 라고 하는데 그러면 동생은 더 말을 못해요. 그치만 나는 도라한테 못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라는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아줌마, 내가 잠깐만 말 몰아보면 안 돼요? 난 남자잖아요. 어쨌거나 가을밤의 바람이 갈색 나뭇잎들과 춤을 추는 초록 지붕집 마당으로 마차가 들어서자 마릴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대문 앞으로 마중을 나와 있던 애는 쌍둥이들을 마차에서 내려주었다. 도라는 앤이 뽀뽀를 해줄 때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데이비는 앤을 꼭 껴안고 나는 미스터 데이비 키스예요 라고 명랑하게 외치며 앤의 환영에 응답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도라는 꼬마 숙녀처럼 행동했지만 데이비의 행동 거지는 엉망이었다. 마릴라가 나무라자 데이비가 말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예의 바르게 먹을 수가 없어요. 도라는 나의 반만큼도 안 배고플 거예요. 나는 여기 오면서 막 움직였잖아요. 저 케이크 엄청 맛있고 자두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오랫동안 케이크를 못 먹었어요. 엄마는 아파서 케이크를 못 만들었어요. 스프루트 아줌마는 빵을 만들어주는 게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랬어요. 그리고 위긴스 아줌마는 케이크에 자두를 절대 안 넣어요. 너무해요. 한 조각 더 먹어도 돼요? 마릴라가 안 된다고 말하려던 와중에 앤이 커다란 두 번째 조각을 잘라주었다. 앤은 데이비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데이비는 앤을 보고 씩 웃고서 케이크를 크게 한 입 베어물었다. 한 조각을 다 먹고 나자 데이비가 말했다. 한 조각 더 주면 고맙다고 할게. 안 돼. 이미 많이 먹었잖니? 마릴라가 말했다. 마릴라의 이런 말투가 무슨 뜻인지 앤은 잘 알고 있었는데 데이비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데이비는 앤을 보고 눈을 찡긋하더니 식탁 위로 몸을 뻗어 도라가 이제 막 한 입 베어문 케이크 조각을 낚아챘다. 그리고 입을 있는 힘껏 크게 벌리고 케이크 조각을 몽땅 자기 입에 쑤셔 넣었다. 도라의 입술이 발발 떨리고 마릴라는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 앤은 학교 선생님다운 태도를 한껏 발휘하며 즉각 이렇게 일러주었다. 어머, 데이비, 신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데이비는 케이크를 다 삼켜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난 신사가 아니야. 신사가 되고 싶지 않니? 앤이 놀라서 물었다. 되고 싶긴 하지. 하지만 어른이 되기 전엔 신사가 될 수 없잖아. 어머, 어른이 되기 전에도 신사가 될 수 있어. 앤은 지금이 바로 좋은 가르침을 줄 적절한 때라고 생각하여 서둘러 말했다. 아주 어린 꼬마일 때부터 신사가 될 수 있단다. 신사는 절대로 숙녀의 물건을 빼앗지 않아.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도 까먹지 않고, 그리고 남의 머리를 당기지도 않아. 그럼 신사로 사는 건 재미없겠다. 난 어른이 되기 전엔 신사가 되지 않을래. 데이비가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체념한 심정이 된 마릴라는 도라에게 케이크 한 조각을 더 잘라주었다. 당장 데이비와 맞설 자신이 없었다. 장례식을 한 후 마차를 타고 먼 길을 온 마릴라에게는 너무 힘든 하루였다. 이 순간만큼은 마릴라도 엘리자 앤드류만큼이나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 쌍둥이들은 둘 다 귀엽게 생겼다는 점만 빼면 거의 닮은 데가 없었다. 도라의 길고 윤이 나는 곱슬머리는 흐트러지는 일이 없었다. 데이비의 동그란 머리는 짧게 깎은 노란 고수머리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도라의 녹갈색 눈동자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지만 데이비의 눈은 악동 같았고 눈동자가 마구 굴러다니는 모습이 장난꾸러기 요정처럼 보였다. 도라의 코는 곧았지만 데이비의 코는 누가 봐도 들창코였다. 도라의 입은 아주 얌전하게 생겼지만 데이비의 입은 언제나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게다가 한쪽에만 보조개가 있어서 웃을 때면 어딘지 어색해 보이면서 우스꽝스럽고 귀여워 보였다. 데이비의 작은 얼굴은 구석구석 웃음과 장난기가 득실득실했다. 애들을 재우는 게 좋겠어. 그게 쌍둥이들을 처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마릴라가 말했다. 도라는 나랑 같이 잘 거고 데이비는 서쪽 방에서 재워도 되겠다. 혼자 자는 게 무섭지는 않지, 데이비? 안 무서워요. 근데 아직은 자려면 멀었어요. 데이비가 태평하게 말했다. 아이고, 아니야. 자야지. 마릴라는 인내심을 발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 말투에는 데이비조차 거역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데이비는 앤을 따라 순순히 위층으로 올라갔다. 내가 어른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밤을 새워보는 거야. 밤을 새우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거든? 데이비가 비밀 이야기를 하듯이 말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마릴라는 초록지붕집에 쌍둥이가 온 첫째 주를 생각해 볼 때면 몸소리가 쳐졌다. 사실 첫째 주가 그 이후의 시간보다 특별히 더 끔찍했던 건 아니었다. 아마 처음이라서 더 끔찍하게 느껴졌던 것이리라.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 내내 데이비는 쉬지 않고 짓궂은 장난을 치고 있거나 짓궂은 장난을 칠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데이비가 일으킨 첫 번째 큰 소동은 초록지붕집에 도착한 지 이틀 후 일요일 아침에 벌어졌다. 9월처럼 옅은 안개가 낀 포근하고 맑고 화창한 날이었다. 마릴라는 도라를, 앤은 데이비의 몸단장을 시켜주고 옷을 갈아입히며 교회에 갈 준비를 시켜주었다. 처음에 데이비는 세수하는 걸 완강히 거부했다.
마릴라 아줌마가 어제 씻겨줬단 말이야. 그리고 장례식 날에 위긴스 아줌마가 비누로 빡빡 닦아줬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 씻어도 충분히 깨끗하단 말이야. 깨끗한 게 뭐가 좋은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더럽게 있는 게 훨씬 편한데. 폴 어빙은 매일매일 스스로 세수를 한단다. 눈치 빠르게 꾀를 낸 앤이 말했다. 데이비는 초록지붕집의 일원이 된 지 48시간이 조금 지났을 뿐이었지만 이미 앤을 숭배하고 폴 어빙을 증오하고 있었다. 여기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앤이 줄곧 자신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폴 어빙이라는 아이를 열정적으로 칭찬하는 걸 들었기 때문이었다. 폴 어빙이 세수를 매일 한다니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었다. 데이비 키스도 반드시 세수를 해야 했다. 설령 세수를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데이비는 다른 몸치장도 유순히 따르게 되었다. 치장을 끝내고 나니 데이비는 정말 근사한 꼬마 친구였다. 가족 신도석으로 데이비를 데려가며 앤은 데이비의 엄마라도 된 양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처음에는 데이비가 상당히 점잖게 앉아 있었다. 누가 폴 어빙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남자애들 한 명 한 명을 조용히 관찰하느라 바빴기 때문이었다. 찬송가 2곡과 성경 읽기 시간은 무사히 지나갔다. 하지만 앨런 목사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다. 데이비 앞자리에는 로레타 화이트가 약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로레타의 귀여운 머리카락은 2가닥으로 따서 길게 늘어져 있었다. 따은 머리가닥 사이 레이스 옷 위로 로레타의 흰 목이 보였다. 갑자기 데이비는 장난을 치고 싶은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다. 로레타는 통통하고 차분해 보이는 8살 아이였는데 6개월짜리 아기였을 때 엄마 품에 안겨 처음 교회에 온 이후로 흠잡을 데 없는 행동 거지를 보여주었다. 데이비는 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무언가를 꺼냈다. 털이 북슬북슬 난 꿈틀거리는 애벌레였다. 마릴라가 그 모습을 보고 데이비를 붙잡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데이비가 애벌레를 로레타의 등에 집어넣은 것이다. 앨런 목사가 기도하던 중에 찢어질 듯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깜짝 놀란 목사는 기도를 멈추고 눈을 떴다. 신도석에 앉아있던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로레타 화이트는 자기 옷을 미친 듯이 뒤로 잡아당기며 위아래로 펄쩍펄쩍 뛰고 있었다. 엄마, 떼주세요. 등에 들어갔어요. 저 나쁜 애가 내 옷에 집어넣었어요.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화이트 부인은 굳은 얼굴로 일어나 정신없이 몸부림치는 로레타를 데리고 교회 밖으로 나갔다. 로레타의 비명이 희미해졌고 앨런 목사는 예배를 계속했다. 하지만 모두 예배에 집중이 되지가 않았다. 마릴라는 난생 처음으로 성경 구절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애는 창피함으로 얼굴이 새빨개져서 앉아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마릴라는 데이비를 침실에 넣고 오늘 온종일 거기 있으라고 말했다. 저녁 식사도 차와 빵과 우유 말고는 안 주겠다고 했다. 애는 식사를 데이비에게 가져다 주고 침울한 얼굴을 한 채 옆에 앉아 있었다. 데이비는 부끄러운 기색이라곤 없이 즐겁게 먹었다. 하지만 앤의 슬픈 눈을 보자 괴로움을 느꼈다. 생각에 잠긴 듯이 데이비가 말했다. 아마 폴 어빙은 교회에서 앞에 앉은 애 옷에 애벌레를 집어넣지 않겠지? 그럼 절대 안 하지. 앤이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런 걸 해서 좀 미안한 것 같아. 데이비가 인정했다. 하지만 그 애벌레는 진짜 엄청 크고 멋졌어. 교회에 들어갈 때 계단에서 주운 거야.
그냥 버리기엔 아까웠어. 개가 소리 지를 때 재밌지 않았어? 화요일에는 여성자선협회 모임이 초록지붕집에서 열렸다. 애는 서둘러 학교에서 돌아왔다. 마릴라에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도라는 말끔히 풀을 먹인 흰 드레스를 입고 검은 허리띠를 두른 말쑥한 모습으로 협회 회원들과 함께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있다가 누가 말을 시킬 때는 점잖게 대답하는 도라의 모습은 어딜 봐도 모범적인 어린이의 표본이었다. 데이비는 흙투성이가 되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하며 마당에서 진흙파이를 만들고 있었다. 녹초가 된 마릴라가 말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내가 했어. 흙장난하면서 노는 동안은 이상한 장난은 안 칠 것 같아서 말이야. 흙장난 해봤자 더러워지기밖에 더 하겠니? 우리끼리 먼저 차를 마시고 데이비는 나중에 주면 돼. 도라야, 우리랑 같이 차를 마셔도 되지만 데이비를 자선협회 사람들이랑 한식탁에서 앉아 먹게 하는 건 상상도 못하겠어. 차 마시는 시간이 되었다고 앤이 사람들을 불렀을 때 도라는 응접실에 없었다. 제스퍼 벨 부인은 데이비가 현관으로 와서 도라를 데리고 나갔다고 했다. 앤은 마릴라를 불러 식료품 저장실에서 급하게 상의를 했다. 결국 도라와 데이비 둘 다 나중에 차를 마시게 하자는 걸로 결론이 났다. 차 마시는 시간이 반쯤 끝났을 때 비참한 몰골을 한 어떤 형체가 벼랑간 들어왔다. 마릴라와 앤은 당황했고 손님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어 모두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게 도라인가? 이 흠뻑 젖어서 엉엉 울고 있는 아이가? 머리카락과 옷에서는 물방울이 흘러내려 마릴라가 새로 산 동그라미 무늬 깔개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도라, 무슨 일이야? 불안한 눈빛으로 제스퍼 벨 부인을 흘낏 바라보며 앤이 소리쳤다. 그 부인의 집안은 아무런 소동도 겪지 않기로 유명했다. 도라가 울면서 말했다. 데이비가 나한테 돼지우리 울타리 위에서 거리라고 있어. 난 그러기 싫었는데 데이비가 겁장이라고 놀렸어. 그러다가 돼지우리에 빠져서 옷이 다 더러워지고 돼지들이 날 막 밟았어. 옷이 더러워졌는데 데이비가 펌프 밑에 서 있으면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어. 그래서 펌프 밑에 섰는데 데이비가 물을 뿌려도 드레스가 하나도 안 깨끗해지고 예쁜 허리띠랑 신발까지 엉망이 되었어. 마릴라가 도라를 예전 옷으로 갈아입히느라 2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남은 식사 시간 동안 앤은 괴로워하면서 혼자 손님을 접대했다. 데이비는 붙잡혀서 저녁도 못 먹은 채 침실에 들어갔다. 땅거미가 질 무렵 앤은 데이비 방에 들어가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다. 앤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방법이라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 후에 뒤따라온 결과를 보면 이 신념이 아주 많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 앤은 데이비의 행동 때문에 너무 속상했다고 이야기했다. 데이비는 인정했다. 이제 후회돼. 하지만 행동을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문제야. 도라가 내가 진흙파이 만드는 걸 안 도와준다고 했어. 옷이 더러워질까봐 말이야. 그래서 화났어. 폴 어빙이라면 떨어질 걸 알면서도 동생한테 돼지우리 울타리 위에서 걸어보라고 안 하겠지? 그럼 그런 건 꿈도 안 꿀 거야. 폴은 완벽한 꼬마 신사니까. 데이비는 눈을 꼭 감더니 이것에 대해 잠깐 생각해보는 듯했다.
그리고 나서 앤의 무릎에 기어 올라와 꼭 껴안더니 앤의 어깨에 작은 얼굴을 파묻었다. 앤 누나, 나를 조금은 좋아해 줄 수 있어? 내가 폴만큼 좋은 애가 아니어도? 물론 좋아하고 말고, 앤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어찌되었건 데이비에게는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말썽을 안 부리면 더 많이 좋아할 거야. 사실 나 오늘 다른 것도 했어. 데이비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가 되는데 누나한테 말하기가 너무 무서웠어. 화내지 않을 거지? 그리고 마릴라 아줌마한테 말 안 할 거지? 모르겠어, 데이비. 어쩌면 말해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앞으로 그런 걸 안 한다고 약속하면 말 안 할게. 무슨 일이었든 말이야. 절대 안 할게. 어차피 그런 건 올해 절대 다시 못 구할 거야. 지하실 계단에서 찾았어. 데이비, 뭘 한 거야? 아줌마 침대에 두꺼비를 넣었어. 꺼내고 싶으면 꺼내도 돼. 하지만 누나, 그냥 내버려둬도 재밌지 않을까? 데이비 키스! 앤은 껴안고 있던 데이비의 팔을 풀고 벌떡 일어나 복도를 가로질러 마릴라의 방으로 날듯이 달려갔다. 침대가 약간 구겨져 있었다. 앤이 긴장해서 떨며 이불을 들추자 정말로 두꺼비 한 마리가 베개 밑에서 눈을 끔뻑이며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징그러운 걸 어떻게 내다버리지? 앤이 몸소리를 치며 괴롭게 중얼거렸다. 석탄을 뜰 때 쓰는 삽이 앤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마릴라가 식료품 저장실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동안 앤은 삽을 가지러 내려갔다. 두꺼비를 삽에 담아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앤은 여간 고생을 한 게 아니었다. 두꺼비가 3번이나 삽에서 뛰어내렸으니까 말이다. 복도에서 없어졌을 때는 두꺼비를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다. 버지 과수원에 두꺼비를 내려놓은 후 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에 마릴라 아줌마가 이걸 하셨으면 앞으로 평생 침대에 누울 때마다 불안에 떠셨을 거야. 꼬마 주인이 제때 자수해서 너무 다행이다. 어머, 다이아나가 창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네. 너무 반갑다. 학교에서는 앤서니 파이 때문에, 집에서는 데이비 키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기분 전환이 꼭 필요하니까 말이야.